BTV 뉴스에선 오늘부터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구의 각종 이슈와 현안을 모색해보는 NGO 발언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지난 13일부터 인상된 대구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관련해 요금 인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장지혁 운영위원장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대구시가 지난해 발표했던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이 지난 13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요금이 어느 정도 올랐나요? 네, 요금이 현금가와 교통카드가 서로 다르게 올랐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교통카드 같은 경우는 1,250원에서 1,500원, 250원 가량 인상되었고요. 현금가 같은 경우에는 1,400원에서 1,700원, 300원 올랐는데 네. 뭐 비율로 따지면 한 20에서 25%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0원에서 300원이 올랐다고 하면 네. 물가 상승을 반영했을 때 네.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20에서 25%가 올랐다고 생각하면 네.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제가 뭐 아는 분들 만나 뵙지 못했고 그래서 아직까지 집단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없지만 제가 하도 궁금해서 대중교통을 아주 많이 이용하는 가구에게 물어봤거든요. 네. 그 가구 기준으로는 1인당 하루에 뭐 5-6번씩 이상을 타는 가구라서 제가 그 가구 기준은 한 달에 한 10만 정도 올라서 10만 원. 네. 그래서 이 가구 입장에서는 또 자기한테는 타격이 너무 크다. 네. 이걸 외가치 올렸는데 이해가 좀 안 된다. 좀 요거 많이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좀 더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고, 그 제가 직장인 기준으로도 제가 물어봤거든요. 하루에 뭐 많이 타진 않지만 그 직장인 기준으로는 한 달에 한 10,000원에서 2만 원 더 오른 것 같다, 더 쓰는 것 같다. 지금 한 달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네.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자기 체감으로는 그렇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한 달에 10,000원 갖고는 지금 밥도 점심도 못 사 먹는데 그 이상 오른다는 건 사실 좀 너무 자기한테 부담이다. 자기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좀 왜 올랐는지 좀 충분하게 설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선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의 이유를 대구시는 운송 원가가 상승했고 또 수익은 저하돼서 올릴 수밖에 없었다. 또 다른 광역 지자체들도 올렸고 7년 만에 인상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말만 들으면 사실은 너무 타당해 보입니다. 운송 수익은 저하되고 원가는 상승하고 다른 시도도 다 올렸으니까요. 하지만 대구시가 그만큼 대중교통 활성화를 저만큼 노력했는가 이런 걸 사실 평가해 봐야 되거든요. 네. 그동안 대구시가 보여준 모습에서는 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1년에 지하철과 버스에 제정되는 재정지원금이 한 2천억 가량 좀 되거든요. 네. 매해 변동되긴 하지만 사실 이 내역을 살펴보면은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래왔던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사실은 대구시가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진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진지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구시가 어떤 근시안적인 어떤 교통 정책을 펼쳤기 때문인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지하철에 주는 요금이 재정지원금이 한 1년에 한 500억 내외 정도 됩니다. 네. 내외 정도 되는데 이게 예전에는 한 700억, 800억 됐어요. 많이 준 거긴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 적자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하철 요금 또 건설할 때마다 지하철이 적자인데 또 짓느냐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지하철을 살리기 위해서 대구시가 지하철을 이용하도 편하도 버스들 노선을 개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럼 지하철은 사실 수요가 부족해서 많이 적자가 나는 상황인데 거기에 맞춰서 버스를 또 개편하다 보니까 버스 이용료가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가 사실 못 사는 그런 정책이 되다 보니까 네. 사실 이렇게 되다 보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 가는 거죠. 가장 큰 건 사실 전면적인 개편이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개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또 거기에다가 대구시의 교통정책이라는 게 대중교통 정책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교통정책, 도로 건설도 교통정책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도로 정책을 보시면 대중교통 대신 승용차를 이용하라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4차 순환선 건설했고 여러 가지 도로를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다 보면 사실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보다 승용차로 이용하기 훨씬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안심 유라 지역에서 내가 상인동을 가겠다. 그러면은 대중교통 타 버스 타는 것보다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 것보다 집 앞에서 바로 뭐 자격 몰고 4차 순환 타고 더 빨리 가거든요. 이렇게 유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정책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대구시가 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어떤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시가 그동안 대중교통 활성화에 실패했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치지 못해서 이렇게 요금 인상으로 대신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어떤 좋은 방안들이 마련이 되면 좋을까요? 사실 대중교통 전면적으로 개편에 대해서 사실 이 시간에 다 다루지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가장 집 앞에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대중교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시도원 있잖아요. 마을버스 같은 것들. 네. 집 앞에서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것도 믿음과 신뢰체계, 교통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대구시는 그렇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 앞에서 우리 집 마을에 버스가 한 대씩 계속 돌아다니면
우리 집 앞에 5분마다 한 대씩 온다. 아니면 10분마다 한 대씩 온다. 내가 저거 타고 다른 환승 지역에 가서 또 다른 버스를 타든지 아니면 다른 지하철을 타겠다. 이런 이용 체계에 대한 믿음과 어떤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구시는 그런 체계 우리 집 앞에서 갈 수 있나? 시민들은 그렇거든요. 갈 수 있으면 가고 안 갈 수 있으면 다른 걸로 이용하는. 이렇게 되다 보니 그런 체계, 마을 버스 체계 또 간선 같은 경우에도 이게 너무 시내 중심부를 무조건 의시하게 돼 있습니다. 네. 요 간선 체계도 사실은 굳이 시내를 장거리 이동인 건데 장거리 이동 굳이 시내 대구시 중심부를 통과해야 되는가? 사실 이런 부분도 다시 전반적으로 좀 개편하면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실제 이게 단순하게 어떤 순간적인 대책이 아니라 대구시 어떠한 교통 정책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제공할 것인가? 새로 지도표도 새롭게 그린다 이런 마인드로 좀 교통 체계를 개편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문가나 뭐 시민단체 영역이지만 또 일반 시민분들이 요구하시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버스 운영 시간, 버스가 한 11시쯤은 거의 다 끊기잖아요. 네. 보통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도 버스가 너무 일찍 끊겨서 불편하고 이용하기가 좀 힘들다. 그쵸. 그렇게 이용하시는 사실 시민들이 많이 요구했던 거고 그런 거 버스 운영 시간 더 느리는 되는 문제고 다른 시도는 다 하고 있다. 마을 버스 아니면 버스 운영 시간 느리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수도권에 이런 데 가면 충분히 다 그 모습 보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 안 본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충분히 운행 가능하다는 걸 봤기 때문에 충분히 대구시도 할 수 있는데 왜 하고 왜 안 하는지 저는 좀 궁금할 따름입니다. 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막차 시간이 뭐 12시, 12시 반 정도까지 되니까 시민들이 훨씬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데 대구시도 좀 이런 것들을 좀 본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이런 교통 정책들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조금 부족하긴 하죠. 예를 들어서 좀 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상버스 비율, 대구시가 다른 시도보다 좀 높은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법정 의무 대출이나 이런 거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저상버스가 왜 중요하냐? 사실 장애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편해집니다. 장애인들도 많이 이동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 욕구와 이동권을 보장해주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 저상버스가 장애인을 위한 것만 또 아닙니다. 요즘 고령화 시대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버스 계단 오르시는 거 좀 불편하신 분들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사실은 저상버스 도입되기 원하시거든요. 그 지금은 저상버스가 다 도입된다면 어르신들도 버스 타면 편하다. 바로 보도블록에서 바로 올라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르신들의 이용률도 높아질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상버스도 많이 필요해 보이고 실제로 지금은 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대중교통을 사실은 좀 이용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지금 어린이나 청소년 이용해 대중교통 좀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어린이는 눈앞이나 청소년 눈앞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 버스 안에서 어떤 시설이라든지 서비스 어떤 체계를 좀 구축하면 처음부터 삶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 구축할 수 있도록 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어떤 서비스나 어떤 체계를 마련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 대구시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이나 추가하실 내용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사실 이 대중교통이라는 게 단순히 교통 정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고 뭐 지하철 타고 학교를 가고 그를 또 병원도 가고 다 사람도 만나고 하잖아요. 이게 시민들 삶 속에 녹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민들 삶의 질을 개선한다. 이런 측면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우리가 대중교통이라는 말을 많이 썼지만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습니다. 1년에 이 대중교통에 쓰는 돈이 대구시가 쓰는 돈이 거의 2,000원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요즘 되면 이 대중교통이 아니라 거의 공공교통이거든요. 네. 공공정책을 설계해야 된다. 공공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한다. 이런 어떠한 관점에서 좀 대중교통을 좀 재설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요즘 또 기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기후 위기 때문에 많이 고생들 많으시잖아요. 그 기후 위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게 탄소 중립 혹은 탄소 제로인데 이 탄소 중립, 탄소 제로 정책에 가장 많이 공헌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 대중교통 정책입니다. 왜냐 시민들이 자가용 이용 덜 하니까요. 네. 이런 부분 측면에서 좀 주목해서 어떤 교통 정책을 재설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구뿐만 아니라 부산과 수도권이 줄줄이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 고물가 시대에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